지금 유료방송업계의 최대 이슈이자 현안은 최근 발의된 두 개의 법 개정안입니다. 바로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서 가입자 모집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케이블 TV 업계는 동일한 서비스이므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공정 경쟁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요. 위성방송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해 시청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유료 방송 시장이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규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법은 일명 KT그룹 규제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강력한 경쟁자인 KT그룹을 겨냥해 과도한 견제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2009년) KT가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IPTV의 주문형 비디오를 결합한 상품인 올레TV 스카이라이프를 출시하자 케이블 업계는 OTS가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고발합니다. 케이블 TV 측은 OTS가 위성방송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KT의 방송법 위반 행위이자 K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에서는 OTS는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2011년 검찰과 방통위가 무혐의 처리했고 올해 7월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줍니다. 판단의 근거는 위성방송의 판매 대행을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데다 방송과 전파의 결합 상품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어 OTS를 방송법 위반 상품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KT가 방송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서 결합 상품의 배타적 독점에 대한 규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OTS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시장 경쟁 활동임이 입증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 표적이 됩니다. 방송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굉장히 전체를 다 흔들고 있는 상품이라는 2012년 7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서비스인 DCS가 보급되자 케이블 업계는 위성방송 역무를 벗어난 위법 상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위성방송에서는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 융합 서비스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결정, 이어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이 조치가 방통융합의 흐름과 시청자 권익을 거스르는 처분임을 호소합니다. 위성방송을 시청하시려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가구가 전국 우리 가구 수의 한 20-30%는 차지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엄령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엄령지역에 계신 분들은 위성방송을 시청하시고 싶어도 시청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만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DCS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이 방송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법률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지상파 재전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처럼 시청자들이 결국은 볼모로 잡히고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은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 부분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DCS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표명을 했던 것이죠. 미래부 장관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DCS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 방침이 내려진 결정적 이유는 DCS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기술 결합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우리 방송 시장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이블 TV의 주장은 신기술 서비스 도입을 지연시키는 발목 잡기 임이 입증된 것인데요. 케이블 TV 업계 행태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현대 HCN은 스카이라이프가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스카이라이프 영업대리점 대표를 형사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현대 HCN의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절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TV 측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실을 숨긴 채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묵과돼서는 안 될 범법 행위일 텐데요. 이런 뿌리 깊은 KT그룹 발목 잡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또다시 KT그룹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종합유선 방송에 대해 소유 겸용 규제 형태로 전국 종합유선 방송 가구수 및 전국 방송 구역을 3분의 1로 규제하고 있으며 IPTV법에서는 IPTV 사업자에 대해 방송 권역별 유료 방송 가구수 3분의 1로 사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골자는 IPTV법에만 있던 사전 시장 점유율 규제를 종합유선 방송과 위성 방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 SO의 경우는 전체 유료 방송 가입 가구수의 3분의 1로 확대되는 반면 이종 플랫폼 간에도 특수 관계인으로 묶어 가입자를 합산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KT그룹은 위성 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인 올레TV의 가입자를 합산해서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IPTV법이 통과되면 이미 전국 77개 방송 권역 중 26개 권역에서 3분의 1 초과 점유율을 달성한 KT그룹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OTS 상품을 포함한 KT 가입자는 800만이 넘으며 OTS를 제외한 가입자도 65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경쟁 이탈 33% 제한 규정에 빠지면서 경쟁 이탈되는 사업자가 KT밖에 없어요. 실제 지금 31%가 좀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33%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그 나머지 시장의 경쟁을 누구끼리 하게 되느냐? 물론 다른 IPTV 사업자들이 있지만 이 사업자들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좁습니다. 그리고 위성방송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배적 사업자는 케이블 TV SO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O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MSO의 몇 개 사업자가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결국 KT그룹을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이 개정안은 이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대 SO들에게 그 최대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거대 MSO 특혜법이자 재벌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대두됩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의 보호라기보다는 특정 경쟁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특성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60%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서 그 가입자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존의 이 가입자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일종의 이 미디어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TV 사업자가 기득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이 법안은 고 시청자의 편익을 저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유형만 달리한 채 계속된 케이블 TV 업계의 과도한 규제 요구. 이는 뉴미디어와 융복합 서비스의 도입을 지체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KT그룹의 발목을 잡아 아무런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케이블 TV 업계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근거가 타당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케이블 TV 업계가 내세우는 주장을 쟁점별로 검증,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33% 이상 유료방송 시장을 동일체로인 KT가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물대 같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주장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그러나 이는 규제의 본 취지를 따져보면 논리의 오류가 명확해집니다. SO는 방송 플랫폼 중 유일하게 지역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소식을 전하면서 유사 보도 행위도 할 수 있는 만큼 자칫 여론 편중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져 케이블 TV 사업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여론 독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케이블 TV 업계에 대해 권역 제한과 가입 가구 수 제한으로 소유 겸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IPTV나 위성방송은 유사 보도 채널이 없고 단순한 전송 플랫폼입니다. 지역 여론을 독점할 수단이 없는 IPTV와 위성방송을 SO와 동일 서비스로 보고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규제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케이블 TV는 분명히 여론 다양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TV에서는 지역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정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 정보 채널은 이름은 정보 채널이지만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지역 보도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여론 독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시장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위성방송이나 IPTV는 지역 채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업자가 과연 여론 다양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케이블 TV가 여론 다양성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는 33%를 이 나머지 두 사업자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한번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엄연히 구별되는 여론 지배력과 시장 지배력을 혼돈한 채 위성방송 같은 단순 전송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막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SO는 지역 독점권을 갖고 출발한 유료 방송 사업자로 여론 독점 폐해를 방지해온 전통이 강했지만 위성방송은 광역성을 특징으로 하여 전국의 나은 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매체별 고유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갑자기 획일적인 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론 지배력이라는 것은 이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3분의 1보다는 50%의 상한이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 지배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직접 제어하는 것보다는 보도 채널,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이 PP들의 시청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본래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 TV 업계에서는 통신업계의 강자인 KT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KT의 방송사업 성장은 콘텐츠 경쟁력, 디지털 전환 등 유료방송 본연의 경쟁력 제고의 결과이지 SO가 주장하는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KT의 VOD 콘텐츠 보유량은 약 13만 4천 개로 압도적이며 HD 채널 수도 실속형 OTS가 83개로 타사보다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율이 월등한 점도 성장의 비결인데요. 이는 소비자 만족도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입증됩니다. 그 디지털이나 융합 서비스를 원했던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IPTV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고요. 지금 가입자들의 그 사용 행태를 볼 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사용이 굉장히 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IPTV 가입자의 증가가 단순히 KT의 통신 지배력의 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케이블 TV는 투자 소홀로 디지털 전환율이 35%에 불과하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케이블 TV의 가입자는 2009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유료 방송 시장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KT그룹 견제에 목을 매는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는데요. 실제 케이블 TV SO가 그동안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케이블 TV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료 방송을 독점해 오면서 이걸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유료 방송 가입자를 싼 값에 확보해 가지고 광고 수입이라든지 홈쇼핑 송출 대행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스카이라이프 IPTV와 스카이라이프가 묶인 하이브리드 셋탑박스가 나오고 OTS 서비스가 되면서 이른바 HD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텔레비전 컨텐츠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률을 높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투자를 해가지고 방송 시장을 유료 방송 시장을 지금 시장을 장악해가는 이 사업자들을 점점 위협해오는 사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시장을 개척하는 후발 사업자의 발목을 잡아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성 방송에 대한 역차별이 분명할 것입니다. 케이블 TV 측에서는 외국에서도 사전 시장 점유율 규제가 시행돼 왔고 이를 통해 유료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 시청률 규제만 할 뿐 콘텐츠 전송 수단에 불과한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 점유율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별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케이블 업계는 미국 유료 방송 시장의 경우 규제 목적이 충족됐기 때문에 가입자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과거 미국의 MVPD 30% 규제는 시작부터 유료 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아니라 SO 대형화에 따른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유료 방송 매체 간 겸용 소유 제한이었습니다. 1992년 미국 의회가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가지고요.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서비스 가격 인상 담합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던 건데요. 2009년에는 미국 내 최대 가입자 수를 지닌 컴캐스트를 제어하기 위해 다른 경쟁 업체들이 FCC에 로비하여 FCC가 30% 시장 점유율 규제를 시도하였지만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특정 방송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정책은 시장 자유 경쟁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방송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법원이 판례를 통해 명확히 보여준 것인데요. 2009년 미국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는요, FCC가 특정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30% 점유율을 넘었을 경우에 시장 내 불공정 경쟁 또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자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법원은 변화하는 유료 방송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인 FCC의 30% 점유율 규제 논리는 앞서 2001년 동일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보다도 더 합리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항소법원은 30% 점유율 규제가 자기적이고 또 변덕스러운 조항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강조를 한 겁니다. 유럽 국가 역시 유료 방송만을 대상으로 한 어떤 방식의 사전 점유율 규제도 존재한 바가 없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할 경우의 폐해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상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을 딱 제한하게 되면 어떤 특정 사업자든 간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 그 점유율의 한 애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업자는 경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도리어 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지고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시장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케이블 TV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보신 것처럼 그 타당성과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입자 확보를 제한하는 규제 사례는 없고요. 여론 지배력이 없는 위성방송은 SO와 동일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론의 독점 지배력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를 위성방송을 겨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반시장적 규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시청자와 산업 전반에 어떤 악영향이 초래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상용 위성방송 개시 당시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성과 지구국 확보에 천문학적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로서 지속적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방송 상용화에서부터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 채널 키즈톡톡, PPV 서비스 채널인 스카이 초이스, 쌍방향 방송 서비스인 스카이 터치, 돌비 5.1 채널 서비스, HD 방송 플랫폼 개시, 실시간 방송 자동 녹화 서비스인 스카이 PVR, 세계 최초 24시간 3D 채널 스카이 3D 등 개국 이후 10여 년 동안 스카이라이프가 이룬 최초의 행진은 끝이 없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방송산업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결과입니다. KT 역시 IPTV 사업에 진출할 당시 방투자, 콘텐츠 수급 등에 약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야말로 KT그룹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일궈온 성공 비결인데요. 그러나 지금 위성방송과 KT가 처한 상황은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가입자를 늘려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시된 상태에서 가입자를 지금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신규 가입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스카이라이프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참 저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좀 황당합니다. 서비스 개발할 필요도 없고 투자도 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해지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 일자리는 축소되고 기술 발전 저해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3분의 1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료 방송시장 진입 당시엔 없었던 규제가 생겨남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질 높은 방송 서비스로 시청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목표 또한 요원해져 버렸습니다. 기업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방송 분야입니다.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규제가 바뀌어버리면 정말 수익을 거두기도 전에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거든요. KT는 지금부터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론적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가 된다면 앞으로 방송산업의 발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자가 이처럼 예기치 않은 규제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야기된다면 신규 플랫폼 개발 유인을 가로막을 것이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 또한 저해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에 자라나는 사업자를 막고 기존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창조 경제 원리 또는 이념하고 맞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합산 규제는 디지털 방송 시대, 양질의 차별화된 방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결국 시청자 피해로 귀결됩니다. 약 5개 플랫폼 중 2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인위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합산 규제, 그러니까 IPTV와 위성TV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가구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케이블 방송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비자가 자기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다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갖다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그 법이 너무나 과도한 수단에 의존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에 의해 위성방송과 KT를 선택할 수 없다면 시청자들은 저가의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더 큰 피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주 다양하고 풍요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누려야 되는 나라에서 저가의 아날로그 서비스가 사업자만이 경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가 좋은 콘텐츠를 누려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창출하는데 도리어 시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더욱 심각한 것은 케이블 TV, IPTV가 미치지 못하는 도서 상간 주민들의 경우 아예 방송 시청권이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위성방송은 방송 음영 지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이미 KT 합산 점유율은 26개 권역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된 상황인데요. 케이블 TV나 IPTV를 선택할 수도 없는 이들 주민에게 위성방송 시청권을 빼앗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고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료 방송 산업은 그 자체로도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업체 간 신기술 경쟁을 통한 경쟁력은 오롯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청사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규제라는 덫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창조 경제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최우선시돼야 할 시청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방송 환경은 이미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거대 IT 기업, 통신사들의 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변화를 따라가는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 큰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디어의 경쟁력 확보는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이용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컨텐츠인데 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규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는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자를 최우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논의가 방송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논란의 중심에 과연 그 시청자가 있는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앞으로도 새로운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스마트 TV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방송 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론 형성 수단도 없으며 도서산간 시청자 보호에도 중요한 위성방송은 소비자 매체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미 EU와 OECD는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그 최대 정책 목표를 경쟁의 촉진으로 설정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고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는 시대 역행적 법안인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 제한 규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같은 합산 규제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이것이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디지털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또 방송 사업이 더 콘텐츠가 좋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폐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과 규제의 패러다임도 시청자 그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질 높은 방송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 시청자 권리를 박탈하는 가입자 모집 사전 규제, 창조 경제와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이 반시장적 법안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규제하는 것은 여론 지배력과
시장 지배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습니다. 규제의 덫으로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의 철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결국 유료 방송 시장이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존을 위한 상생회법은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시청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하에서 시청자 편익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 제한 규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